여러분은 한의원을 자주 가시나요? 한의학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특하고 전통적인 의학인데요. 요즘은 서양에서 대체의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시집와 살고 있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고향인 미국으로 떠났다가 갑자기 목에 찾아온 통증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약이나 찜질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 에바입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 본사로 업무를 온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커플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미국이 그리워지면 그땐 다시 미국에서 사는 거로 이야기는 마친 상태입니다. 보통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그리워지는 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 때문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한국에 오고 처음으로 한 달 정도 미국으로 떠났어요. 부모님도 만나고 그동안 일하고 바쁘게 지냈던 일상을 보상받기 위해 긴 휴가를 계획했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에서 지내는 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한국은 비행기로 12시간 넘게 날아가야 해요. 비행기 안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야 하죠. 전잠자리가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좌석을 업그레이드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남편은 자기는 괜찮으니 저라도 좋은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미국에 가자는 말을 했는데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달간 지내며 써야 하는 돈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값을 생각하면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으러 가는 그 순간부터 목 뒤가 너무 배근했거든요. 잠을 잘 때 문제가 있었는지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인지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했죠.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병원 예약을 빠르게 해줬어요. 제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약이 밀려 일주일 대기해야 했거든요. 집에서 따뜻한 팩으로 찜질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마사지 같은 것도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목이나 어깨가 뻐근한데 그보다 증세가 더 심하고 잘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아픈데 병원에 빠르게 갈 수 없으니 속상했고 어디 편하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하고 병원에 가기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했죠.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집안에 머물며 나아지길 바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아침부터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 엑스레이 촬영도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대요. 일시적으로 근육이 놀랐을 수 있으니 스트레칭과 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동안 약이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어 집에서 내내 했던 건데 스트레칭하고 찜질밖에 방법이 없다는 소리에 전 절망했어요. 병원에 오면 더 빠르게 저의 불편함을 개선해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다행히 처음보다 느린 속도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하지 못했고 자다가 저도 모르게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낮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멍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한 달간 계획하고 미국에 부모님을 보러 왔지만 이렇다 할 맛집을 가거나 쇼핑하는 등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어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이 상태로 미국에 머문다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2시간 비행기를 타야 한다니. 아픈 목이 나아져도 비행기를 타면 다시 반복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미국에 갔지만 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우울한 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큰 마음 먹고 미국에 갔지만
집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다행히 한국에 돌아올 때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스트레칭도 하고 책이나 영상을 보느라 고개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 노력 때문인지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땐 전혀 불편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갑자기 미국에 있었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목을 돌리기 어려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느껴졌죠. 잠을 잘못 잔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목에 불편함을 느낀 게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의 근육이 당기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기 어려웠죠. 오히려 이번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팔까지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당황한 전 팔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미국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팔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움직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까지 올라가지 않다니. 저는 당황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것 같다고요. 남편은 조금 일찍 퇴근할 테니 한의원에 가자고 알려줬어요. 전 그곳이 어디든 증상이 나아진다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남편을 만났어요.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한의원이 있다며 그곳으로 절 데리고 갔죠. 저의 증상을 한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저의 말도 열심히 듣더니 일어나 제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어깨 근육도 만져보셨죠. 전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질렀어요. 스스로 움직일 땐 불편한 정도에서 멈출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움직이게 하니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한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죠. 한참을 이리저리 제 몸을 가지고 살펴보시더니 이내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50견 같은 증상이 왔다고 말했죠. 전 생소한 단어에 놀랐어요. 그런 병도 있냐고 물었죠. 한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다른 병명이 있는데 흔히 50대에 걸린다고 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당황해 답했죠. 아직 전 30대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은 50대에 주로 걸리는 건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즉 운동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요. 전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운동이라면 숨 쉬는 것 외에 손 하나 까딱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몸을 사용하지 않으니 나이와 상관없이 노화가 빠르게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평소 컴퓨터 사용이 잦은 직업을 가졌는데 거북목 증상이 더해져 목과 어깨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침도 맞아야 하고 한약도 먹어서 증세를 다스리는 게 좋다고 알려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같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 병원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서도 사진상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했죠. 하지만 한국의 한의원은 달랐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제 몸의 이상을 찾아냈죠.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한의사 선생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물리치료실에 누워 있었어요. 잠시 후 저를 진찰했던 한의사 선생님이 제가 있던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바늘처럼 생긴 긴 침을 제 목 주변에 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의원이라는 곳이 바늘로 몸을 치료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누워 있어서 다행히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상당히 긴 바늘이 제 몸을 찌를 때마다 전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5개 정도 놓았을 때는 고문을 받는 것처럼 정말 아팠거든요. 대체 어떻게 내 몸에서 아픈 곳만 찾아서 찌를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어요. 긴장하며 아픔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는 저와 다르게 한의사 선생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침을 놓고 다른 곳에 또 침을 놓는 동작들을 반복했거든요. 몇 개나 놓을지 궁금해서 10개 정도 세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느 순간 세는 걸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은 제 목과 어깨 주변 그리고 등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침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THERAPY 제가 맞은 침에다가 무슨 기계를 연결하더라고요. 정말 고문을 받는 느낌이 들었던 건 그 기계를 연결하자 찌릿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라고 짧게 답했죠. 그러면 간호사는 다시 기계를 조작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제 몸에 흐르는 전기가 더 강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짜릿한 느낌들이 싫은 건 아니었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제 몸으로 전기가 흐르는 걸 느꼈죠. 너무 강렬하게 흐르는 전기로 저도 모르게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전류가 제 몸을 지나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 전류는 그냥 제 몸을 흐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픈 부위에 맞은 침을 지나 몸을 흐르기 때문에 그 통증은 생각보다 강렬했죠. 아픈 부위를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없던 대답을 하자 당황한 간호사가 재빨리 강도를 줄였어요. 덕분에 저는 한숨을 쉬며 흐르는 진땀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마 제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찾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제가 괜찮다고 말해서 순간 더 강하게 올린다는 게 너무 심하게 올렸던 거죠. 다행히 적당한 강도를 찾았고 간호사는 잠시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제가 누워있는 공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침 맞은 부위에 빨간 불빛을 켜주었는데 따뜻한 느낌이 그동안 침을 맞느라 긴장했던 온몸을 사르르 녹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았고 저도 모르게 코까지 골았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남편도 침을 맞았거든요. 요 며칠 무리했는지 허리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한의원에 온 김에 같이 침을 맞는다고 누워있었는데 제가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며 저를 놀리는 바람에 알았답니다. 사실 남편에겐 말 안 했는데 침 흘리며 잠들었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전기 충격기에 알람이 되어 있었는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소리에 간호사가 왔고 저도 모르게 침을 흘리며 잠이 들어서 입가에 흥건히 고인 침을 한 손으로 빠르게 닦았답니다. 간호사에게 들킬까 창피했던 거죠. 침을 빼는 건 한의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기 충격을 줬던 기기를 빼면서 제 목과 어깨에 놓여있던 침을 간호사가 빠르게 빼더라고요. 침을 넣을 땐 정말 많이 아프고 찌릿했는데 의외로 뺄 때는 아픈 느낌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몸이 안 좋을수록 침이 더 아프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을 때 엄청 소리를 질렀구나 이해가 금방 되었죠. 모든 부위에 침이 다 아프게 들어간 게 아닌 걸로 보아 다행히 모두 다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침을 빼고 대기실로 나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신기하게 돌아가지 않던 목이 뒤로 돌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평소의 가동 범위대로 모두 다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구입도로 고개가 안 돌려졌는데 얼추 비슷하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팔을 들어보았어요. 팔도 올라가나 궁금했거든요. 서서히 팔을 올리는데 팔이 온전히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와우! 저도 모르게 짧은 감탄사가 나왔어요. 무슨 마법도 아니고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주사를 맞는다면 약을 몸에 투입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늘처럼 가느다랗고 뾰족한 걸 몸 안에 찌르는 것뿐인데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내 몸에 나쁜 약품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 미국 병원이 생각났어요. 사진상 이상이 없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던 그 미국 병원이요. 방법도 모르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국엔 이렇게 한의원이 있어서 엑스레이상으로 괜찮다는 질병도 고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검사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근육이 놀라고 신경이 눌러 발생했던 일로 엑스레이 촬영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한의사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침을 맞기 전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럴 수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맞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은 일방적인 의학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인위적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온 약재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요. 그제서야 미국에서 제 목이 나을 기미를 안 보이자 한국에 빠르게 갔으면 하는 내색을 비쳤던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거죠. 한의원에 가면 몇 번 침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병원에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불편하고 증상도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 미국 병원은 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에 눈에 안 보인다면 정상이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상이 있다는 걸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국의 한의원. 저는 앞으로 여기서만 진료를 받고 건강을 관리하려고요. 처음 방문한 한의원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한의학은 정말 친근한 의학인데요. 드라마의 소재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누구나 한의학의 효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미국 여성의 경우는 한의학의 치료 방법이 참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침술이나 추나요법 같은 다양한 방법 등은 인체 자체가 가진 자연적인 회복력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성격이 잘 드러난 치료 방법입니다. 다행히 이 미국 여성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50견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